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 미셸 예힐리 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The $350 billion fund by South Korea is key to the trade deal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we saw in the past week how South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the U.S. face visa issues and can even be subject to a large-scale immigration raid. How are the recent developments in Georgia affecting South Korea's plans to invest plans with respect to the $350 billion investment fund and supporting Korean companies to expand their business in America? 대통령님, 저는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3,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한 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근데 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보실이 별도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럼 뭐 일부 기사에도 이미 났던데,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뭐 그 행정 절차를 바꾼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뭐 그래서 온갖 뭐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죠. 우리도 거기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손수아입니다. 네. 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국내 정치 관련해서 질문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손도 맞잡게 하셨는데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 상황이 좀 아쉽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치 물고 트는 게 이제 뭐 한 번의 만남으로 되진 않겠지만 좀 그 흐름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어갈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여야정 협의회가 이제 정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정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지휘해서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들을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건 그건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모양은 선거죠, 선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쪽은 권력을 잃었고 한쪽은 권력을 새롭게 취했죠. 다 낯설고 또 부딪히는 면이 날카롭고 또 정서적으로는 서로 사나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또는 쉽게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니까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저는 여야가 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누가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나? 이런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죠. 누가 더 상대를 더 압박하나? 이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이게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자잖아요. 심판자. 주인이고 머슴들 일 시켜놓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진짜 일을 하나, 누가 일하는 척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머슴 괴롭히기만 하나, 이걸 잘 가려보면 그 머슴들이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쟤는 일을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나하고 고향 같으니까 이러면서 막 한다고 생각하면 머슴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짜겠죠. 결국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딱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하길래
아니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그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저기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뭐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뭐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 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아니 그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먹었어요. 해야 되겠네.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고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예요. 쉴 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3분의 2까지 떨어져서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상관없다. 난 분명히 50억 그거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 뭐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약간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죠. 정책이 가는 거. 정책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본질에 가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정책 협의 해야죠. 여야가 공약한 거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약이 다 똑같아져요. 좋은 건 서로 다 하겠대 뺏겨가지고 뭐 정책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요. 그거 바람직하죠. 다만 지키냐 안 지키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 빨리 합시다.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제가 그랬죠.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한 걸로 하자 그냥. 굳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고 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자. 그럼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거고 제안을 했다는 생색은 야당이 내게 하자. 뭐 이런 거 해야죠.
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당한 걸 서로 관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발목을, 그런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 잡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대화를 하면 좋아져요.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 보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의도에 갔더니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따로 만나가지고 허허 웃고 낮에 미안합니다. 아 후배 왜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감정이 상해가지고 진짜 화를 내면서 싸우면 어떡하냐, 애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은 머리 같은 건데,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머리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이 생각도 했다가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산으로 가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연함이죠. 사람이 그래야지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맨날 바다 생각만 합니까? 그런데 바다 생각만 하고 산 생각이나 강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건데, 아는 사람인데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주장 저 주장하고 막 다투다가 하나 결정하면 그냥 가고 또 뭐 새로운 생각 가지고 막 논쟁하고, 이게 정상이지. 한 생각만 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그게 그 사회가 정상적이겠어요. 그 정치 역할은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냥 수용하고, 그 야당이 주장하는 걸 제가 받아서 하면 그 결국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하려 그러다가 저쪽이 하자니까 안 한대요. 자기가 주장하다가도 이쪽이 한다고 하면 안 해요. 못하게 해.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생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죠. 좀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A와 B 중에 하나 고르는, 이미 여러분께서 합의해서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 골라서 질문을. A, B 중에서 하는 거예요 또? 네. 나 고르는 건 너무 어려운데. 네. 이번엔 다시 A 한번 해보죠. 다시 A로 골랐습니다. 아까는 실패했으니까요. 네. 마지막이군요. 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안 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저는 이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오도 언론에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막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이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다 그걸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판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오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도 되죠. 예.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죄진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깜빵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주고 이거 진짜 많아요. 무슨 뭐 투자하다가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이면 저는 절대로 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은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 죽는 사람 많아요. 사법제도 개편은 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한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